얼마 전에 한 청취자께서 2026년 고령자 친화기업 공고문이라는 걸 보내주셨어요. 솔직히 딱 열어보고 빽빽한 글씨에 복잡한 표까지 전형적인 정부 문서라 머리가 좀 아프더라고요. 네, 보통 그렇죠. 근데 이상하게 한 장 한 장 넘기다 보니까 이거 그냥 단순한 지원 사업 안내가 아닌데?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기엔 우리 사회가 이 고령화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 그에 대한 꽤 흥미로운 접근법 같은 게 숨어 있는 것 같았어요. 아, 제대로 보셨네요. 사실 공고문이라는 단어 때문에 지레 겁먹기 쉬운데 이 문서의 핵심 목표는 아주 간단하고 또 중요합니다. 그게 뭔가요? 바로 양질의 지속 가능한 노인 일자리를 만드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양질 그리고 지속 가능 이 두 개예요. 그냥 단기 아르바이트 같은 게 아니고요. 그렇죠. 60세 이상 되시는 분들의 경험과 능력을 계속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제대로 된 일터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이게 다 노인 일자리법에 근거한 아주 체계적인 프로젝트고요. 크게 보면 두 방향으로 진행돼요. 하나는 노인 일자리를 많이 만들 새로운 기업의 창업을 돕는 거. 또 다른 하나는 기존 기업들이 노인들이 일하기 좋은 환경으로 개선하도록 돕는 거죠. 좋습니다. 그럼 청취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할 만한 것부터 시작해보죠. 바로 돈 문제요. 그래서 대체 얼마나 지원해 준다는 건가요? 공고 첫머리에 나오는 최대 3억 원이라는 숫자가 눈에 확 들어오던데요. 네, 그게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올 수밖에 없죠. 지원 규모가 정말 파격적이거든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두 갈래로 나뉘는데요. 첫 번째가 노인 채용 기업 유형, 그러니까 노인 고용을 중심으로 새로운 기업을 창업하는 경우예요. 이 경우에는 사업장 한 곳당 최대 3억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와, 3억 원이요? 신생기업한테는 정말 엄청난 금액이네요. 그렇죠. 사업 초기에 가장 힘든 자금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니까요. 그럼 이미 운영 중인 회사들을 위한 지원도 있는 거죠? 네, 그게 바로 두 번째 유형인 노인 친화 기업입니다. 기존 사업장을 어르신들이 좀 더 안전하고 편하게 일할 수 있도록 시설을 개선하거나 새로운 장비를 도입하는 비용을 지원하는 거예요. 개선 비용. 그건 얼마나 지원되나요? 이 경우는 사업장 한 곳당 최대 2억 원까지 지원됩니다. 와, 3억, 2억. 금액만 들어도 술깃한데요? 그런데 이런 정부 지원 사업은 보통 돈만 주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서류를 꼼꼼히 읽어보니까 현금 지원 말고도 기업 입장에서는 훨씬 더 매력적일 수 있는 혜택이 숨어 있더라고요. 아, 정확히 보셨어요. 사실 이 사업의 진짜 가치는 그 공통 지원 사항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어떤 것들이 있죠? 우선 인사나 노무, 세무 회계처럼 회사 운영에 꼭 필요하지만 중소기업이 혼자 챙기기 어려운 경영 컨설팅을 지원해주고요. 또 제품 개발이나 새로운 판로를 뚫는 데 도움을 주는 사업화 지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가 진짜 이건 대단하다 싶었던 항목이 있었어요. 바로 정부 입찰 가점 항목이요. 조달청 입찰 심사에서 신인도 평가 가점 1.25점을 준다는 내용.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아는 분들은 이게 얼마나 큰 혜택인지 바로 아실 거예요. 맞습니다. 바로 그게 이 사업을 단순한 보조금 지원책이 아니라 기업의 성장 전략으로 만들어주는 핵심 열쇠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공공조달 시장이 굉장히 안정적인 매출처지만 신생기업이나 작은 기업이 비집고 들어가기가 정말 어렵거든요. 그렇죠. 진입장벽이 높죠. 그런데 이 1.25점은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당락이 갈리는 그 치열한 입찰 경쟁에서 말 그대로 치트키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와, 치트키라는 표현이 딱 맞네요. 이건 단순히 돈을 주는 걸 넘어서 기업에게 새로운 시장을 열어주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죠.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기업한테 확실한 사업적 이득을 안겨주는 아주 영리한 설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냥 착한 일 하세요가 아니라 착한 일을 하면 돈도 벌게 해줄게 라는 아주 확실한 당근이네요. 자, 그럼 이렇게 좋은 혜택을 받으려면 어떤 자격이 필요한가요? 아무나 신청할 수 있는 건 아닐 테니까요. 물론이죠. 최소한의 안정성과 실행 의지를 갖춘 기업을 찾기 위한 기본 조건이 있습니다. 기억하기 쉽게 135 규칙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해요. 135 규칙이요? 네. 첫째, 사업을 시작한 지 최소 1년은 넘어야 하고요. 둘째, 작년 매출액이 3억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상시 근로자가 5명 이상이어야 해요. 1년 3억 5명.
아, 135 외우기 쉽네요. 근데 기존 사업장을 개선하는 노인 친화 기업으로 신청하려면 조건이 하나 더 붙는다고 들었어요. 네, 아주 중요한 조건이 하나 더 있습니다. 노인 친화 기업 유형은 신청하는 시점에 이미 전체 직원의 5% 이상, 그리고 최소 5명 이상을 만 60세 이상 근로자로 고용하고 있어야 해요. 아, 그러니까 앞으로 잘할게요가 아니라 이미 이렇게 잘하고 있습니다를 먼저 보여줘야 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노인 고용에 대한 기업의 진정성을 먼저 보겠다는 취지죠. 자, 여기서부터가 진짜 본론인 것 같아요. 자격 요건을 통과해서 지원을 받게 됐다고 칩시다.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으니 당연히 기업이 지켜야 할 의무가 있겠죠. 이 공고문에서 가장 무게감 있게 다뤄지는 부분이 바로 이 의무 조항들 같았어요. 맞습니다. 이 사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두 가지 핵심 약속이 바로 신규 고용 의무와 대형 투자 의무입니다. 정부는 이 두 가지를 아주 엄격하게 관리해요. 신규 고용 의무, 얼마나 어떻게 해야 하는 건가요? 이게 가장 중요하고도 어찌 보면 가장 무거운 약속인데요. 사업에 선정된 다음 해부터 5년 동안 매년 최소 5명 이상의 만 60세 이상 근로자를 새로 채용해야 합니다. 잠깐만요. 매년 5명이요? 5년 동안이면 25명이네요? 네, 맞습니다. 와, 이건 사실상 작은 기업 하나를 새로 만드는 수준의 인원인데요. 보통 약속이 아니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 사업이 아무나 도전할 수 있는 게 아닌 겁니다. 기업의 사업 모델 자체가 노인 고용과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만 가능한 목표죠. 여기서 70명의 기준도 명확해요. 그냥 이름만 올려두는 게 아니라 한 달에 60시간 이상 일하고 1년에 6개월 이상 월급을 받은 사람만 인정됩니다. 아, 기준도 꽤 깐깐하군요. 네, 당연히 4대 보험 가입과 최저임금 준수는 기본이고요. 만약 이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지원금을 다시 뱉어내야 하는 건 물론이고 사업 지정 자체가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정말 엄격하네요. 단순히 돈을 푸는 게 아니라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느껴지는 대목입니다. 그럼 두 번째 의무인 대응 투자는 뭔가요? 우리도 이만큼 투자할 테니 당신들도 진심을 보여달라는 의미입니다. 정부가 지원하는 보조금에 비례해서 기업도 자체 자금을 투자해야 해요. 최소 비율이 30%인데 예를 들어 보조금 1억 원에 신청했다면 기업도 최소 3천만 원은 자기 돈으로 투자해야 한다는 거죠. 아, 그런데 공고문을 보면 순서가 중요하더라고요. 선 대응 투자, 후 보조금 지원 원칙. 그러니까 기업이 먼저 자기 돈을 써서 약속을 지켜야 그걸 확인하고 정부 돈이 나온다는 거잖아요. 정확합니다. 나중에 투자할게요 라는 약속 어음은 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기업이 먼저 리스크를 감수하고 투자를 집행하는 모습을 보여줘야만 정부도 약속한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이 방식 때문에 어설픈 마음으로 접근하는 기업들은 자연스럽게 걸러지게 되죠. 기업의 재정 건전성이랑 사업에 대한 진정성을 동시에 검증하는 아주 효과적인 장치네요. 네, 그렇죠. 자, 이렇게 무거운 의무를 다할 각오까지 섰다면 이제 마지막 관문인 심사가 남았군요. 이런 엄청난 약속을 할 기업을 어떻게 가려내는지 그 과정도 궁금한데요. 심사는 아주 꼼꼼하게 2단계에 걸쳐서 진행됩니다. 기회는 1년의 상반기, 하반기 2번 있고요. 먼저 1차 심사는 서류랑 현장 실사를 통해서 기업의 기본적인 체력을 평가하는 단계입니다. 1차 심사에서는 구체적으로 뭘 보나요? 재무제표 같은 걸 샅샅이 뜯어보나요? 네, 영리기업의 경우에는 부채 비율, 유동 비율, 매출액 증가율 같은 재무지표를 통해 기업의 건전성을 아주 면밀하게 봅니다. 반면에 비영리단체는 재무 상태보다는 이 사업을 실제로 수익 모델로 만들 수 있는지, 즉 사업화 능력을 더 중요하게 평가하고요. 그렇군요. 여기서 재미있는 점이 하나 있는데 기업 대표의 나이가 만 60세 이상이면 가점 3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 대표가 시니어면 오히려 가산점을 준다니 그거 흥미롭네요. 시니어 창업을 장려하는 효과도 있겠어요. 네, 그런 측면도 있죠. 그럼 이 까다로운 1차를 통과하면 2차는 어떻게 진행되죠? 2차 심사가 진짜 승부처입니다. 1차를 통과한 기업 대표가 직접 심사위원들 앞에서 사업 계획을 발표하고 질의응답을 하는 일종의 오디션 같은 대면 평가예요. 아, 직접 PT를 하는 거군요. 네, 여기서는 단순히 우리 사업은 좋습니다라고 외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심사위원들은 사업 계획의 구체적인 타당성,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이 사업이 가져올 효과를 봅니다. 사업 효과라면
그래서 노인 일자리를 몇 개나 만들 수 있느냐 이런 건가요? 인원 숫자를 넘어서 이 사업이 우리 지역사회에 어떤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평가해요. 그리고 앞서 말한 대응 투자 비율이 여기서 다시 한번 힘을 발휘합니다. 아, 그게 또 연결되는군요. 네, 기업이 자체적으로 투자하겠다고 약속한 비율이 높을수록 최대 15점까지 높은 점수를 받아요. 즉, 우리는 이 사업에 이만큼 진심입니다. 라는 의지를 돈으로 증명할수록 선정될 가능성이 커지는 거죠. 그렇군요. 결국 재무적인 안정성, 사업 계획의 치밀함, 그리고 사회에 기여하려는 진정성까지 세 박자를 모두 갖춰야 통과할 수 있는 거네요. 그런데 아까부터 계속 나오는 노연 친화 근무 환경 개선이라는 말이 사실 조금 막연하게 들리기도 해요. 이 지원금을 받으면 현장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달라지는 건가요? 공고문에 혹시 관련 사례 같은 게 있었나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그 부분을 궁금해하실 분들이 많을 거예요. 공고문 뒤쪽에 참고 자료로 아주 구체적인 예시들이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단순히 좋은 책상, 편한 의자 사주는 수준을 훨씬 뛰어넘어요. 오, 그래요? 예를 들어 신체 부담 경감을 위한 개선이 있습니다. 물류창고 같은 곳에서 무거운 물건을 옮길 때 허리를 숙이지 않도록 높낮이가 조절되는 운반 카트를 지원해주거나 작업대 높이 자체를 조절해서 허리에 가는 부담을 줄여주는 거죠. 아, 그러니까 반복적인 동작에서 오는 육체적 피로를 기술이나 장비로 줄여주는 거군요. 맞습니다. 또 보조기구 사용도 중요한 항목이에요. 농사일처럼 쪼그려 앉거나 무릎을 꿇고 하는 작업이 많을 때 바퀴 달린 작은 작업 의자 같은 걸 제공해서 관절을 보호해주는 거죠. 와, 그런 세세한 부분까지. 네. 그리고 사고 방지를 위한 개선은 정말 중요하고요. 사고 방지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작업장 바닥이 물기 때문에 미끄러울 수 있다면 미끄럼 방지 시공을 지원하고 어두운 통로나 계단에는 밝은 조명을 설치해줘요. 추락 위험이 있는 곳에는 안전 난간을 설치하는 것처럼 생명과 직결되는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데 지원금이 쓰입니다. 정말 실질적인 도움이 되겠네요. 마지막으로 혹한기나 혹서기에도 쾌적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냉난방 시설을 설치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이 모든 것의 목표는 하나예요. 노인 근로자가 더 안전하게, 더 편안하게, 그리고 존중받으면서 일할 수 있는 실질적인 환경을 만드는 겁니다. 자, 오늘 이 공고문의 처음부터 끝까지 구석구석 살펴봤는데요. 이 모든 조각들을 맞춰보면 어떤 큰 그림이 그려질까요? 처음엔 그저 노인 일자리를 늘리기 위한 정책 중 하나라고 생각했는데 이야기를 나눌수록 그보다 훨씬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정확해요. 이 사업은 우리 사회가 노인이라는 인구를 바라보는 관점 자체를 바꾸려는 시도입니다. 더 이상 부양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수십 년간 쌓아온 경험과 경륜을 가진 소중한 인적 자원으로 보는 거죠. 관점의 전환이군요. 네. 기업에게는 재정 지원과 정부 입찰 가점이라는 확실한 성장 동력을 주고 노인에게는 안정적이고 존엄한 일자리를 제공하고요. 사회 전체적으로는 생산인구 감소나는 거대한 파도에 맞서서 세대 간의 협력을 통해 새로운 활력을 만들어내려는 아주 중요한 전략적 투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살펴본 이 사업은 노인 근로자를 위한 환경 개선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한번 이렇게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무거운 물건을 쉽게 옮길 수 있는 높낮이 조절 카트, 미끄럽지 않은 바닥, 밝은 조명이 설치된 통로, 65세 근로자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이런 환경이 과연 25세의 젊은 근로자에게는 불편할까요? 어쩌면 노인 친화적이라는 말은 결국 나이와 상관없이 모두에게 인간적인 일터를 향한 가장 중요한 첫걸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드네요.